QLD나 TQQQ 들고 계신 분들은 이미 경험하셨을 겁니다. 실적이 좋아도 차트가 좋아도 한 줄짜리 방향전환 뉴스가 나오면 계좌가 먼저 흔들립니다. 그런데 2026년 2월 지금 그 한 줄이 우주에서 나왔습니다. 머스크가 화성에서 달로 핸들을 꺾는 순간 사람들은 로켓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시장은 돈의 이동 경로를 다시 그립니다. 여기서 핵심은 한 가지입니다. 왜 달이냐? 꿈이 아니라 운영입니다. 화성은 창이 드뭅니다. 기회가 2년 넘게 한번 열리고 편도만 반년이 걸리고 한번 실패하면 피드백이 너무 늦습니다. 사업에서 가장 치명적인 건 실패가 아니라 실패를 확인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겁니다. 달은 다릅니다. 발사와 실험을 더 자주 돌릴 수 있고 고장나면 빠르게 교체하고 개선하고 다시 올릴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학습 속도를 돈으로 바꾸는 프로젝트로 성격이 바뀝니다. 이게 투자자에게 왜 중요하냐면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건 거창한 비전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일정입니다. 반복 가능한 일정이 생기면 자금은 기대감이 아니라 모델링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중요한 게 정부입니다. 다른 민간 기업 혼자 꿈꾸는 무대가 아닙니다. 국가 로드맵이 있고 예산이 붙고 계약이 붙고 납기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납기가 등장하는 순간부터 이건 탐험이 아니라 산업입니다. 산업이 되면 무엇이 따라오냐면 공급망입니다. 통신장비, 태양광, 배터리, 냉각, 로봇, 소재, 반도체, 소프트웨어, 여기에 돈이 흐릅니다. 우주라는 단어에 홀리는 순간 많은 분들이 우주 관련주만 떠올리는데 큰 돈은 보통 반대로 움직입니다.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이미 상장돼 있고 유동성이 크고 기관이 담을 수 있는 통로입니다. 그 통로가 바로 나스닥이고 그래서 QLD, TQQQ가 초반부터 연결됩니다. 이제부터는 우주 서사를 계좌언어로 번역하겠습니다. 달의 자가 성장 도시를 만든다. 우주 데이터 센터를 띄운다. 우주 태양광으로 전기를 댄다. 스타링크 같은 망으로 연결한다. 이 말은 멋있게 들리지만 투자자는 4가지 질문으로 쪼개서 보면 됩니다. 누가 운송을 장악하나? 누가 통신을 장악하나? 누가 전력을 장악하나? 누가 연산을 장악하나? 운송은 발사 빈도와 재사용이 생명입니다. 통신은 허가와 주파수와 단말 생태계가 생명입니다. 전력은 발전과 저장과 변환이 생명입니다. 연산은 칩과 메모리와 냉각과 네트워크가 생명입니다. 이 4가지가 동시에 커질 때 시장에서 어디가 가장 빨리 반응하냐면 빅테크와 반도체와 데이터 센터 인프라입니다. 즉 QLD, TQQQ가 담고 있는 곳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실수합니다. 우주 데이터 센터라면 태양광만 보십니다. 전기만 보면 반쪽입니다. 데이터 센터의 본질은 전기와 열입니다. 전기를 많이 먹는다는 건 열을 많이 낸다는 뜻입니다. 지상에서도 AI 데이터 센터는 냉각이 병목인데 우주에서는 열을 빼는 방식이 더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우주는 추우니까 쉬울 거라 생각하기 쉽지만 열은 그냥 차가운 데로 퍼지는 게 아닙니다. 결국 열을 밖으로 내보내는 구조, 소재, 방열 라디에이터 같은 설계가 필요해집니다. 그래서 테마가 퍼질 때 시장은 보통 이런 순서로 움직입니다. 먼저 눈에 보이는 태양광, 위성, 로켓 같은 단어가 달립니다. 그 다음 진짜 병목인 전력 변환, 냉각, 서버, 반도체, 네트워크 장비로 돈이 옮겨갑니다. 첫 파도는 시끄럽고 두 번째 파도가 진짜입니다. 그럼 QLD, TQQQ 운용을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셔야 하냐? 우주 테마를 맞히는 게임이 아니라 큰 돈이 흐르는 길목의 레버리지로 올라타는 게임을 하셔야 합니다. 대신 기준이 있어야 합니다. 기준 없이 레버리지를 잡으면 좋은 서사도 계좌에선 고통이 됩니다.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구조는 코어와 위성입니다. 코어는 QLD 또는 TQQQ입니다. 위성은 소액으로만 테마를 맛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테마는 하루에 크게 흔들리고 한번 꼬이면 회복이 오래 걸리기 때문입니다. 반면 코어는 나스닥 전체의 자금 흐름을 먹습니다. 우주 서사가 커질수록 빅테크는 단순 성장주가 아니라 유틸리티의 지위를 더 얻습니다. 통신, 결제, 클라우드, AI 모델, 개발자 생태계, 여기에 달 인프라 같은 신규 수요가 얹히는 구조가 되면 시장은 멀티플을 다시 붙입니다. 레버리지는 그 멀티플 재평가의 속도를 증폭합니다. 이제 매수와 매도의 규칙을 숫자 없이도 실행 가능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첫째, 추가 매수는 상승할 때가 아니라 기준선이 무너질 때 하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상승장에서 흥분해서 추격 매수하고 조정장에서 공포로 손절합니다. 레버리지는 그 반대로 하셔야 합니다. 기준선은 간단하게 잡으시면 됩니다. QLD, TQQQ를 직접 보지 마시고 QQQ의 추세를 보시면 됩니다.
QQQ가 단기 추세선 아래로 내려올 때 분할로 들어가십시오. 그리고 QQQ가 전고점 근처로 돌아올 때 일부를 현금화하십시오. 이렇게만 해도 레버리지의 감정 롤러코스터가 줄어듭니다. 둘째, 익절은 욕심이 아니라 시스템으로 하셔야 합니다. 전고점 부근에서 일정 비율을 줄여서 현금과 안정자산으로 옮기면 다음 조정에서 다시 살 총알이 생깁니다. 셋째, 레버리지에서 가장 위험한 건 몰빵이 아니라 현금이 0인 상태입니다. 현금이 0이면 좋은 조정이 와도 기회가 아니라 고문이 됩니다. 일정 금액은 반드시 남겨두십시오. 그럼 우주서사가 실제로 돈으로 바뀌는지 어떻게 확인하느냐? 여기서부터가 디테일입니다. 뉴스 하나로 흥분하지 말고 체크포인트를 루틴으로 만드셔야 합니다. 첫 번째 체크는 반복입니다. 단발 성공이 아니라 비슷한 성공이 반복되는지 보십시오. 발사 횟수, 시험 횟수, 재사용 빈도, 이게 늘어나면 산업화입니다. 두 번째 체크는 승인입니다. 위성망은 기술보다 허가가 더 중요할 때가 많습니다. 신청이 들어갔다. 검토 중이다. 조건부 승인이다. 이런 단계가 진행될수록 시장은 프리미엄을 붙입니다. 세 번째 체크는 돈의 출처입니다. 정부 예산이 늘어나는지, 계약이 추가되는지, 민간 자금이 붙는지 이 세 가지가 함께 움직이면 이건 유행이 아니라 체인입니다. 네 번째 체크는 전력입니다. AI가 커질수록 전력과 냉각이 핵심이 됩니다. 전력 단가 이슈, 전력망 증설, 데이터 센터 투자 가이던스 이런 단어가 계속 등장하면 빅테크와 반도체 흐름이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다섯 번째 체크는 공급망입니다. 패키징, 메모리, 전력 반도체, 네트워크 장비, 냉각, 솔루션 이쪽에서 수주, 증설, 공장 증축 이런 말이 나오면 실제입니다. 아마 이런 반론이 바로 떠오르실 겁니다. 머스크 말은 원래 과장 아니냐?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부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시장이 그 이야기를 핑계로 무엇을 사는지 보셔야 합니다. 어떤 뉴스는 사실이어도 돈이 안 움직이고 어떤 뉴스는 과장이어도 돈이 움직입니다. 투자자는 진실을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자금 흐름을 읽는 사람입니다. 우주서사가 커질 때 사람들이 진짜로 사는 게 태양광인지 냉각인지 반도체인지 빅테크인지 거래대금이 어디로 가는지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큰 길 한가운데가 나스닥이고 QLD, TQQQ가 거기에 붙어 있습니다. 또 이런 질문도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장 풀매수해야 하냐? 레버리지에서 풀매수는 보통 신념이 아니라 감정입니다. 감정으로 잡으면 변동성이 곧 스트레스가 됩니다. 대신 계획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진입은 3번으로 나누십시오. 첫 번째는 기준선 근처에서, 두 번째는 더 깊은 조정에서, 세 번째는 공포가 커졌을 때 이렇게요. 그리고 상승해 오면 전고점 근처에서 일부를 줄이십시오. 이걸 반복하면 서사가 흔들려도 계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금리 이야기도 빼면 안 됩니다. 레버리지 상품은 금리와 유동성에 민감합니다. 우주서사가 아무리 멋져도 유동성이 조이면 레버리지는 먼저 얻어맞습니다. 그래서 금리와 달러와 변동성 지표가 튈 때는 매수보다 현금 관리가 우선입니다. 반대로 유동성이 풀리고 위험 선호가 살아나면 테마가 아니라 지수 중심이 먼저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우주 테마를 사는 것보다 우주서사가 나스닥 프리미엄을 강화하는 흐름을 먹는 것이 더 확률이 높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달러 방향을 틀었다는 말은 낭만이 아니라 운영 속도입니다. 운영 속도가 빨라지면 일정이 당겨지고, 일정이 당겨지면 돈이 붙고, 돈이 붙으면 공급망이 움직이고, 공급망이 움직이면 결국 나스닥의 핵심들이 다시 성장 유틸리티로 묶입니다. 그때 QLD, TQQQ는 단순 레버리지가 아니라 그 재평가를 증폭하는 엔진이 됩니다. 다만 엔진은 브레이크가 있어야 합니다. 기준선 아래에서 분할로 담고 전고점 근처에서 일부를 현금화하고 현금을 0으로 만들지 않고 뉴스 하나에 흔들리지 않고 체크포인트로만 대응하면 됩니다. 우주 이야기는 멀어 보이지만 실제 돈은 오늘도 지상에서 칩, 전력, 냉각, 네트워크로 움직입니다. 그걸 가장 크게 담고 있는 게 나스닥이고, 그래서 QLD, TQQQ가 초반부터 연결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1분 투자 하이젠버그였습니다.